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에는 이 건설사 이슈가 가장 뜨겁고요. 이 중공업 미분양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에서는 신세계건설이 주도하는 빌리브들이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수성구의 대장급 아파트라고 하는 빌리브 스카이까지는 그래도 상황이 뭐 나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빌리브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리브 헤리티지부터 시작해서 뭐 빌리브 라디체 이런 것들은 미분양이 정말 극심했었고, 특히 헤리티지는 이제 후분양으로 아예 진행을 했던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대구에 있는 모든 후분양 아파트들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뭐 PF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했을 거고, 준공 이후에 그런 만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이런 미분양들이 잡힐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거의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물건들이 현재 공매까지 나온 상태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빌리브 헤리티지는 대구은행역 위쪽에 수성동 4가에 새롭게 들어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사실 뭐 좀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죠. 그나마 가까운 게 있다면 뭐 이편한 세상 범어인데, 사실 요 라인을 경계로 가보면 살짝 천 같은 곳들 있죠. 여기를 경계로 또 수성동과 범어동이 나뉘는 지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아래쪽에서는 2010년대 이후에 들어온 아파트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최신축과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라고 볼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된 거다 보니까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항상 이런 거의 문제는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참 좋을 때 사업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때 계산해놨던 수익으로는 지금 현재 시세와는 도저히 안 맞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2개 동에 146세대인데 한 20개 정도만 이제 분양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미분양인 상태에서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 사이트를 한번 보면요, 집행기관이 어디냐가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진행하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있죠. 그런 곳들은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라면 그거는 압류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매처럼 권리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신탁재산일 때는 역시 기타 재산 중에 한 개인데 제한 물건들을 좀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탁이 이런 온비드에서 공매 절차를 통해 물건을 매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경매나 혹은 압류재산 공매처럼 권리들이 다 소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우리가 무엇을 인수하게 될 것인지가 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이나 신탁 원부 이런 거 잘 참고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은 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고문을 잘 읽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이제 해당 공고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고문 전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규모가 좀 큰 거잖아요. 85제곱미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건물 가액의 10%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층수마다 면적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6, 7억 정도의 건물 가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라면 6, 7천만 원 정도는 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늘 있는 표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건을 보면은 총 121개 호가 개별 매각되는 사건인데 오늘이 29일이거든요. 30일에 한꺼번에 쭉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죠. 미분양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3페이지까지 현재 있습니다. 121건이고 등기부 등본 간단하게 한번 떼봤습니다. 신탁 원부를 떼보려면 우리가 등기소를 좀 찾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대행을 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좀 패스를 하고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소유권 보전 언제 맨 처음에 등기되었느냐라는 건데 작년 11월에
이제 등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탁 원부는 요거 참고해서 뽑으시면 되고,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 공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명도가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권리 분석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면 바로바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물건은 당연히 점유자라는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명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보여지고요. 공고문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라는 거, 요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거고, 요게 5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공매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 뭐 유치권 이런 거는 다 낙찰자가 부담한다. 뭐 그냥 늘상 있는 표현이니까 실제로 해당 사항이 있느냐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 물건은 뭐 해당 사항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제한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래서 그런 신탁 원부 정도만 살짝 더 챙겨보는 식으로 하면 될 건데 공고문에는 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관리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인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저 입찰 금액이 나와 있어요. 아까 5차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1차가 뭐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6억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거의 뭐 1억씩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한 12억 정도에서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까지 내면은 사실 거의 13억에 육박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5회차까지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13억이라는 가격이 큰 메리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제일 작은 평수가 54평짜리인데 그 평수를 기준으로 적정 가치를 매겨보면 한 13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요거는 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공매로서도 잡히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뭐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금방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제일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싸게 잡을 수 있느냐 부분이 될 거고요. 요거는 뭐 아무래도 신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싸게까지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이런 시세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성구 중심가의 어떤 뭐 상승세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뭐 그때 되면 괜찮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구의 중공업 미분양들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사실 정부 대책으로 나왔던 것도 이 중공업 미분양이 만약에 6억 이하짜리라면 세금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헤리티지는 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런 미분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또 처리되어 나가느냐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올해부터는 그게 본격화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경매 공매가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경매가 맞니 공매가 맞니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뭐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이다 보니까 충분히 잘 활용해 보면 이 시기를 잘 또 보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람부풀에서 금방금방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